이번 시간 곱셈을 학습하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 시간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오늘의 배울 내용 알아볼게요. 이야, 맛있겠다. 꼬꼬가 뭐해? 우와, 초콜릿이다. 와, 안 돼. 이거 내가 다 먹을 거야. 너 혼자 그걸 다 먹겠다고? 그렇게 많이? 그럼 몇 개 안 돼. 겨우 한 상자에 5개, 9상자밖에 없단 말이야. 초콜릿이 한 상자에 5개, 모두 9상자면 몇 개인지 알아? 그럼 몇 개인데? 그러니까 5를 9번 더하면 되니까. 잠깐만.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도대체 언제까지 더 하고 있을 거야? 좀 더 간단한 방법은 없나? 그러게. 와, 정말 훌륭한 고민을 하고 있네요. 더 간단하게 쓰는 방법? 물론 있죠. 바로 곱셈식으로 나타내 주는 거랍니다. 이게 뭘까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여기 점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위쪽에 있는 점의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떤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선 점의 수 5개씩 하나, 둘, 셋, 넷. 그렇다면 5를 4번 더하면 되겠죠? 이걸 우리는 곱셈식으로 5 곱하기 4라고 나타낼 거예요. 그 다음에 4개씩 하나, 둘, 셋, 넷, 5. 그럼 4를 5번 더하면 되는 거니까 곱셈식으로는 이렇게 4 곱하기 5라고 나타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래 점의 수도 한번 구해볼까요? 우선은요. 9개씩 하나, 둘, 9를 2번 더하면 됩니다. 이걸 곱셈식으로는 9 곱하기 2라고 나타내주고, 그렇지만 2개씩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2를 9번 더한다. 이걸 우리가 곱셈식으로는 2 곱하기 9예요 라고 나타내면 되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렇게 3개씩 하나, 둘, 셋, 넷, 5, 6이라고 생각하여 3 곱하기 6입니다 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요. 아니면 6개씩 세묶음이다 라고 생각하여 6 곱하기 3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어요. 점의 수를 구하는 곱셈식을 알아봤어요. 자, 그럼 곱셈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곱셈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깔 모자의 수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고깔 모자의 수는요. 3씩 하나, 둘, 셋, 넷, 5, 6 묶음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3씩 6묶음이에요 라고 표현을 할 건데 3씩 6묶음 또 다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맞아요. 바로 이렇게 3의 6배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 3의 6배를 어떤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써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읽는 방법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에는 3 곱하기 6이라고 읽습니다. 바로 이 기호를요. 이렇게 곱하기라고 읽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제 우리는 곱셈식으로 직접 나타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딸기가 있네요. 딸기의 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한 묶음에 딸기가 4개씩. 그런데 5묶음이죠. 이것을 우리는 4의 5배라고 얘기를 해요. 4의 5배가 얼마만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4를
5번 더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를 5번 더한 것이 바로 4 곱하기 5와 같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곱셈식으로는 이와 같이 써서 나타내 주는 거랍니다. 그런데 아마 궁금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걸까요? 이렇게 읽어요. 4 곱하기 5는 20과 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읽어 나타내 줄 수 있답니다. 읽는 방법 살펴두고요. 그리고 4와 5의 무엇은 20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와 5의 곱은 20입니다. 이렇게도 읽어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곱셈식으로까지 나타내 봤으니까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여기서는 그림을 보고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의 몇 배, 이것을 우리는 곱셈식으로 바꿔서 나타내 줄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니까 이 한 묶음에 동그라미가 9개씩 하나, 둘, 셋, 넷, 네 묶음이네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9의 4배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9의 4배라는 것은 9를 4번 더하였습니다 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9를 4번 더했다.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했을 때 바로 9 곱하기 4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9를 4번 더한 것이 36과 같기 때문에 9 곱하기 4는 36과 같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곱셈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볼게요. 그림이 주어져 있네요. 그런데 이 그림에 알맞은 곱셈식을 써서 나타내 볼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3씩 띄어세기를 하고 있어요. 3씩 4번 띄어세기를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3의 4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3의 4배는 3을 1번, 2번, 3번, 4번 더한 것과 같아요. 이것을 간단하게 3 곱하기 4라고 나타내 주는 거죠. 3을 4번 더하면 12와 같죠? 3 곱하기 4는 12와 같습니다. 역시 알맞은 곱셈식을 써볼 수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문장이 주어져 있을 때 곱셈식 한번 표현해 볼게요. 문제에서는 오른쪽 쌓기나무에 4배만큼 쌓기나무를 쌓으려고 한대요. 쌓으려는 쌓기나무는 모두 몇 개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쌓기나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이 얘기는요. 5의 4배만큼의 쌓기나무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5의 4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5를 4번 더한 거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5를 4번 더했다. 이것은 5 곱하기 4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5를 4번 더하면 20과 같기 때문에 5 곱하기 4는 20과 같습니다 라고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따라서 쌓기나무는 모두 20개이더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들 해결하고 나니까 어때요? 우리 친구들 더 짧게 쓰는 거, 더 간단하게 쓰는 거 자신 있죠? 이젠 5를 9번 더하는 식으로 쓰지 않아도 초콜릿의 수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5 곱하기 9는 45와 같다. 어때요? 훨씬 간단하죠? 올, 곱곱이 대단한데?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꼬꼬가 정말 초콜릿 45개를 혼자 다 먹을 거야? 45개. 혼자 먹기엔 너무 많나? 그래, 좋아. 나도 먹자. 너희들은 하나씩, 나는 나머지 전부. 겨우 하나?
꼬꼬기 욕심쟁이. 나는 오늘의 수학 요리사. 오늘의 재료를 소개할까요? 짜잔! 바로 이렇게 구멍의 수가 4개인 단추 9개. 그런데 이 단추를 냄비에 넣고 저어주면요, 단추 구멍의 총 개수를 알 수 있는 곱셈 시계 요리가 나온대요. 넣어볼까요? 이제 저어줄게요. 왼쪽으로 휘휘, 오른쪽으로 빙빙. 맛있는 냄새. 오늘의 요리 완성! 이 요리를 담아볼까요? 와, 맛있는 요리가 완성됐네요. 바로 이게 단추구멍의 총 개수를 구하는 곱셈식이에요. 그런데 이 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단추 구멍의 수를 세어볼까요? 단추 한 개에는 구멍이 4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추 구멍의 수를 이렇게 세어보자고요. 4, 8, 12, 16, 20, 24, 28, 32, 36. 단추 구멍의 수는 모두 36개죠. 그런데 이걸 덧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4를 9번 더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36과 같습니다. 그런데 식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4를 9번 더했다, 이것을 4 곱하기 9로 나타낼 거예요. 4 곱하기 9는 36과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식을 읽을 때는요, 4 곱하기 9는 36과 같습니다 라고 읽어 나타내세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상황에서 곱셈식을 직접 나타내 보도록 할까요? 주어진 내용을 보세요. 현준이는 과일 가게에서 바나나를 사려고 해요. 과일 가게에 있는 바나나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묶음에 바나나가 4개씩 4묶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의 4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4의 4배가 얼마인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4를 1번, 2번, 3번, 4번 더한단 말이에요. 4를 4번 더한 것은 16과 같습니다. 따라서 4를 4번 더했구나, 이것을 4 곱하기 4라고 나타내게 되면 4 곱하기 4는 16과 같습니다. 바나나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바나나의 수는 16개. 됐죠? 또 하나의 상황. 세발 자전거가 5대 있답니다. 그렇다면 바퀴는 모두 몇 개일까요? 세발 자전거 한 대에는 바퀴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바퀴의 수는 3의 5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3을 5번 더한 거예요 라는 의미를 가져요. 따라서 3을 1번, 2번, 3번, 4번, 5번 더하면 15와 같더라. 3을 5번 더하였으니까 3 곱하기 5라고 바꾸어 쓰면 3 곱하기 5는 15와 같습니다. 따라서 바퀴는 모두 15개입니다. 곱셈식으로 나타내 보았네요. 이에 관련한 문제도 만나봅시다. 주어진 문제에서는요, 색종이가 한 묶음에 9장씩 있대요. 그런데 색종이 3묶음은 모두 몇 장일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렇다면 9씩 3묶음, 9의 3배라고 얘기를 하죠. 9의 3배는 9를 1번, 2번, 3번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곱셈식으로 표현해 줄 때는 9 곱하기 3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럼 9를 3번 더하면 27과 같으니까 9 곱하기 3은 27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답 모두 몇 장이냐? 27장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식을 완성할 때 뒤에는 이렇게 단위, 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답을 표현해 줄 때에는 27장이라고 해서 표현해 줘야 합니다. 문제 해결됐죠?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 도전!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확인해 볼게요. 곱셈을 이용하여 주어진 값을 만들 수 있도록 이웃한수끼리 모두 연결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웃한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2를 보세요. 여기는 2하고 이웃한 수라고 하는 건 2의 주변에 있는 이 수두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곱셈을 이용해서 18이 되도록 어떤 곱셈이 있을까요? 2 곱하기 9는 18과 같죠. 또 3 곱하기 6은 18과 같습니다. 또 6 곱하기 3은 18과 같고 9 곱하기 2도 18과 같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6과 3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두 수의 곱이 18이 되니까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곱하기 9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6 곱하기 3을 찾을 수 있고요. 또 3 곱하기 6을 찾을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9 곱하기 2를 찾아 나타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웃한 수들끼리 연결하여 나타내 주는 거죠. 문제 해결했으니까 다음 문제 보세요. 이 문제는요, 문장으로 주어져 있어요. 싱싱 과일 가게에 8개씩 들어있는 사과가 3상자, 6개씩 들어있는 배가 4상자 있어요. 사과와 배는 모두 몇 개일까요? 그렇다면 사과, 그 수를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요, 8 곱하기 3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이거는 8을 3번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4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 그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6 곱하기 4. 그럼 이건 6을 4번 더한 거예요. 따라서 이 값은 24. 사과와 배가 모두 몇 개일까라고 했으니까 24에 24를 더해서 48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답을 할 때에는 이처럼 48개입니다 라고 단위를 써서 표현해 두도록 합니다. 이렇게 문제들 모두 해결했으니 오늘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까요? 곱셈식을 알 수 있습니다. 2를 3번 더하면 6과 같습니다. 이것을 2 곱하기 3은 6과 같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곱셈식으로 나타낼 때에는요, 예를 들어 개미 한 마리의 다리가 6개일 때 개미 6마리의 다리의 수는 6 곱하기 6이 36과 같기 때문에 36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 곱셈식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또 직접 곱셈식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